문제풀이 들어볼까요? 여기 신문에 이렇게 데서트필처럼 났어요. 뭐가 났냐 이렇게. 네, 뭐 17년 만에 소방시설법을 전면 개편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두 가지 법률안이 본회의를 11일 날 통과하고 엄청 빠르게 움직였어요. 11일 날 통과하고 30일 날 제정이 됐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소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네 가지 법률안이 있죠. 네 가지. 소방 이제 기본법이 있고, 원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련된 법률이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화재 예방이 붙었어. 우리 아마 단일 법안으로는 법이 제일 길지 않을까. 원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거든. 말이 너무 길어. 원래 그냥, 설치법. 그죠? 이렇게 막 불렀다가 시설법이 정식 명칭이거든요. 이게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련돼 있는 이런 법이었어. 요 법이 있고, 세 번째가 소방공사업법이죠. 공사업법이 있고, 네 번째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너무 장황한 거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법이 이제 사분법화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소방이 공부해야 될 것들은 초고층, 다중이용특별법,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기술사고 공부해야 돼요. 피곤하다, 그죠? 그래서 기사 때는 밑에 거 안 나오고, 뭐, 어떻게 관리사는 어디까지 나오고 좀 그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될 사항. 그죠? 불, 특수가연물, 화재, 전반적인 사항이죠. 다, 국민 모두 다 지켜야 돼. 이래야 좀 나라도 안녕하고 다 좋아져. 좋아. 얘는 뭡니까? 그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시설. 그죠? 시설을 설치했는데,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유지관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소방특별조사. 그죠? 갔는데 상태가 엉망이야. 보고서 제출했는데 회사가 깨끗해. 20년 돼 있는 건물인데 소방시설에 에러가 하나도 없다고. 이럴 리가 없는데 가보자. 다 엉망인 거지. 점검 이런 거 있지, 점검. 유지관리 이런 것들. 예, 설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 되는 형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주의할 점이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말하는 점검업, 관리업이 들어가요. 점검업. 예, 관리 관련돼 있는 관리사 이런 데 들어가죠. 점검업. 공사업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얘를 시설업이라고 불러요. 좀 헷갈리죠? 시설법이고 시설업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 설계, 그리고 공사, 감리, 그리고 방영. 이 네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 쭉 다 정리돼요. 요거 이제 위험물이죠,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위험물 관련돼서 전체 다. 이 법이 시설하고 관리하고 화재 예방이 너무 섞여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로 들어갔던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이 법안 발의해서 시류가 좋습니다, 지금. 소방이 막 힘을 받고 있는 시기라서, 야, 이걸 이제 이분법화 시켜라. 물론 화재 예방 측면 쪽 하나, 화재 예방 쪽 라인 하나, 소방시설 쪽 하나. 이렇게 법이 이분화됩니다. 이분화해도, 그죠. 최초로 이제 5개 법안화 되는 거죠. 법률라고 보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법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법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에서 통과해서 법이 확정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의 세부 이제 시행안들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해라, 이런 거, 대통령령으로.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시행령, 이렇게 불러요. 시행령. 정부에서 짜는 거죠. 실무자들이 고민을 막 하는 거야. 오늘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한번 볼까요? 여전히 머리를 수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시는군요. 참, 카메라는 여기 달려있고, 카메라 저기 달려있는데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지. 여기 이제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이에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있고, 그 외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조례안이죠, 조례안. 조례는 이제 시도, 조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도조례에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라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더니 한번 기출됐었는데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지. 그럼 설치해야지. 뭐 설치할까요?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용 감지. 이런 것들.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분법 됐는데, 단톡방에 이제 자료 2개를 올렸어요. 이게 분리되면서 엄청 많이 나온 거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 이건 제가 약간은 정리했지만 거의 막 손 안 대고 그대로 올렸어요, 지금. 그죠? 얘는 2번 좀 더 개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22년도 시행자와 24년도 시행자가 약간 분리됐어요. 그죠? 예. 아직까지 세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법만, 국회만 통과되어 있는 법이 우리 소방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지금 문제는 요거, 화재 예방하고 소방시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보면. 화재 조사 측면. 화재 조사는 시험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세부 연과 규칙이 안 나왔다는 거지. 그죠? 여기 이제 22년, 24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엄청 많지? 색깔을 좀 구분해 놨던 부분은 신규로 연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한번 좀 이렇게 좀 따로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죠? 예. 이걸 뭐 다 보세요. 이렇게 안 하지. 다 보면, 그죠? 예. 그냥 다시 버릴 거니까. 그죠? 주자마자 버리면, 그럴 줄 알고 내가 출력 안 했어요, 이거. 그죠? 이거 다 주면, 다 안 나오는데, 이러면, 그래요. 그럼 버릴까? 아니면 뒷면을 이면지, 이런데 양면 복사네, 이러면서. 싫어하실 것 같아서. 성능유지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성능유지 설계가, 그죠? 성능유지 설계라는 부분들.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용어가 정립된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많죠.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다가 한번 보세요. 그죠? 네. 요것들 약간 얘기만 잠깐만 들어보시면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애매하면서 봤으면 이제 건축 허가 동의 낼 때 서류를 이제, 그죠? 예, 구청에서 바로 이제 제출하는 거지. 원래는 설계사가 제출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제출하니까 소방서에서 이거 보고, 그래, 가부 여부만, 시설 여부만 확인했는데, 이제 뭡니까? 라면 다음 사항 중에 추가가 된 거지. 방화구역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안이 정리됐어요. 그죠? 원래 소방서에서는 방화구역은 건축 권한이기 때문에 별로 터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비난시설하고 방화구역, 이런 것들이 해라, 마라, 그리고 내장에 관련된 거. 마감 재료를 소방서에서 어떻게 뭐 하기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법상 이 내용을 넣었어요. 원래 이제 건축거입니다. 예, 마감 재료, 방화벽, 뭐 이런 것들, 방화구역 이런 것들 다 건축거였는데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성능위주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 넣기만 했어요. 8조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소화기 뭐 배치해라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왔네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특이사항이 그렇게 뭐 없네요. 화재안전 관리 기준, 화재안전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체 결과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보면 조금 특이한 게, 그죠? 중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위법사항이 있거나 중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지체 없이 해라는 거. 나머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법만 좀 길어질 뿐이고, 우리 기술사적 입장에서는 시험에 나오기 쉽잖아요. 근데 이 법은 조금 더 다르더라고. 그죠? 예, 화재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 2번째 파일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예방이라는 관점을 좀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하자. 화재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안이 올라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지금 나와 있는 화재 안전조사라는 게 있어요. 화재 안전조사는 지금 명칭은 소방특별조사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불시정법 이런 거 있었죠. 아시다시피 현장에 있는데 뜬금없이 나와서 보는 거야. 뭐 잘못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소방특별조사 뭐 이런 식이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보고. 근데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지금 화재 경계지구에서 명칭이 변경됩니다. 화재 경계지구. 화재 경계지구. 이 화재 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관리는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장 서장이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도지사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걸 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이렇게 갖고 와서 시설법에 넣은 거지. 원래 위에 있던 법을 밑으로 갖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근데 기본법 사항도 아직 안 바뀌었지만 바뀔 겁니다. 틀어질 거지 나머지 법들이.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거 보시고 나머지 사항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변경된 것들 파란색 돼 있는 것들만 위주로 좀 보시다가 그럼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냈어요. 그렇죠? 전체 파일도 안 볼 거잖아. 예, 근데 이 파일은 좀 보고 가십시오. 이랬는데 이것도 안 보더라고. 시험 합격하려면 보세요. 근데 시기가 좀 약간 삼각형입니다. 애매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시행령이 좀 나왔었으면 이제 100%거든요. 근데 시행령이 안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정의부터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의. 지금 프린트물 나눠드렸잖아요. 예, 프린트물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개념이 법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좀 분리됐어요. 그죠? 예, 위에 건 화재 예방 쪽 목적, 그래 소방시설 목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법이 좀 다르게 됐죠. 다르게. 그렇죠? 대상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화재 예방 관점 이렇게 해서 두 법이 원래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들을 분리하면서 목적에 대한 정의가 조금 분리됐고, 그 다음에 정의는 좀 잘 알고 가시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 잘 체크해 놓으시고, 줄 쳐놓고 진하게 글씨 좀 구분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뭐냐 해서 요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그죠?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들,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명리하게는 안 나왔으나 방화문 방화 셔터,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일 거예요.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 화재 예방 안전진단.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퇴근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죠? 원래 이 화재 예방 조치는 기본법에 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기본법에 있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화재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조치. 이 내용도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우세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같은 사항을 하면 안 돼. 아직 처벌하고 있는 상세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모닥불 풍등, 이 관련된 뒤쪽에 법은 나와 있네요. 보고 이번에 이제 용어가 좀 특이한데 관서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소방관서장. 소방관서장이라는 것들은 앞쪽에 용어에서 한번 나올 텐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이하 관서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이런 용어를 우리 안 써왔거든요. 그냥 이제 본부장, 청장, 본부장, 서장 이렇게 써왔는데 관서장으로. 약간 이게 누구 사람 닮았냐면 일본 쪽 좀 닮았습니다. 용어에 갔을 때 약간 좀 닮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방관서장, 청장, 본부장, 서장은 이런 말이죠.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형태는 명령할 수 있다. 야, 치워 있을게. 이런 말이죠. 치워. 이거. 그래서 다음에 각 1항을 뭐 못하게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못하게 하고, 요거 못하게 하라는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2호, 3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되겠다. 그죠? 예. 1항의 각 코들. 이렇게 보이겠죠? 위에 1항이니까. 동그라미가 1항이고, 숫자가 호, 이렇게 읽습니다. 호. 그죠? 요걸 항. 동그라미는 항이에요. 1은 호. 이런 개념이죠. 호. 가, 이렇게 나오면 목, 이렇게. 가나다라는 목, 이렇게 읽어요. 그죠? 법 체계가 이렇게 읽는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 3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2, 3호다. 그죠? 3호. 점유자를 모르겠다라면 공무원이 옮길 수 있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원래 이제 이 3항까지 들어가면 좋지. 보관기간. 원래는 이제 이러한 그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조치는, 사항들은 원래 이제, 소방서에서 갖고 와서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했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처분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상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처리한다는 내용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뭐 4항, 5항도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번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내용이 이게 추가가 좀 되네요. 화재 안전 영향평가라는 게 생겼어요. 화재 안전 영향평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소방청장이 어떻게 이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재 안전 영향평가 심의회도 있네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짜고 할 거다. 맨 마지막 거는 조금 분리되어 있으나, 재해약자. 우리가 재해약자라고 통칭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화재 안전 취약자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어요. 화재 안전 취약자. 그래서 이러한 조치, 개선, 이런 것들을 꼭 신경 써라. 이런 부분들이 개정 법안에 좀 많이 반영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하는 것들이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별표 한 10개쯤 해서 빠르면 다음 시험, 늦어도 내년에는 반드시 나올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제 명료하게 법화시켰어요. 소방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인 거지. 건설 현장에 크고 작은 사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제가 법을 찾고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게, 소방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에 소방공사 시공자라고 적혀 있죠. 공사. 근데 15조 1항이라는 게 어떤 법입니까? 요거거든요. 요거. 15조 1항이에요. 15조 1항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15조 1항, 얘는 요 법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 15조 1항. 아니, 15조 1항까지는 내가 이해했어. 그렇죠? 이러한 공사. 이 건설공사 같은 뭐라 써 있습니까? 한번 잘 읽어보면, 이때 이하를 공사 시공자라고 부르는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설비 설치, 알았어. 그죠? 근데 요렇게 보이네요. 인화성, 그죠?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들. 그렇구나.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설공사인 거지. 건설공사 내 마음 쳐볼까요? 자, 이 건설공사는 2조 4호거든요. 2조 4호가 얘예요. 4호. 여기까지는 됐어. 그죠? 공사들을 쭉 보니까 뭐 공사겠지 이랬는데, 밑에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다만. 이렇게 다만. 얘네들은 빼라. 이렇게 됐어요. 얘네들은 뺀다. 뭐가 들어가냐? 전기, 통신, 소방을 뺀대. 전기, 통신, 소방을 빼고 나머지 공사에서 사고가 터지면 그럼 해라는 말인가? 이 법관 갖고 올 때 좀 잘못 갖고 왔어요. 제 입장입니다. 다만 이 공사는 빼라. 그죠? 그게 건설공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소방, 전기, 통신, 소방에서 작업하다가 이러한 작업에서 불나면 이 사항을 안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법만 따져보면. 이해됩니까? 건설공사에서, 공사에서 뭐 이런 작업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임시소방시설 설치하라 했거든. 여기까지. 그런데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에서는 이러한 작업하더라도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 해도 되게. 이렇게 법은 돼 있어요. 혼란을 준 것 같은 눈빛인데 법은 그렇다고. 법은 이래서 그렇게 쓸 거예요로 쓰시면 다음 시험 또 치면 되고, 법은 이럴 뿐이지 넣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넣습니까? 한번 봅시다. 보면 요거 한번 체크할까요? 요거 체크하세요. 요거 소방안전관리자 별표 치고 5개, 별표 5개. 어떤 말입니까? 공사 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이제 비치해야 돼요. 원래 지금 안전관리자는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라는데, 안전관리자가 소방에 뭐 대해서 뭘 알겠어. 소방안전관리자를 넣어. 체크합시다. 34조의 교육을 받았고, 언제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예요. 이거 조금 틀렸습니다.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여긴 또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거든요. 좀 틀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이게 왜 틀립니까? 자, 건축이 있고요. 건축 공정이. 건축이 있는데, 건축 공정이 이렇게 스타트 돼요. 소방시설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갈까요? 먼 훗날. 여기 와서 춥다고 해서 불 떼고 인화성 뭐 작업하고 뭐 할 수 있지. 그 사이. 근데 없이 지금 나와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사 스타트하는 지점부터 뭐를 배치하라고? 안전관리자를 넣으라고요.
원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 착공일부터 하는 게 맞아요. 상세히 보면 건축 착공일 했을 때 철근하고 배관하고 커팅하면서 하다 폭발하고 하잖아요. 그 전부터 넣어야지. 개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줄치는 것들은 기억했다가 보완 결론에 자꾸 넣어줘야지. 착공일부터 건축 사용인 우리 건축법상으로는 지금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해서 소방서에 신고해라. 본부장 서장에게 해라 이런 말이죠. 자 볼까요? 그러면 34조의 교육은 24조는 뭘까요? 이렇게 먼저 보면 대상물 체크했습니다. 그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있는 사람 30조 1항이라는 것들 기타 등등 뭐 다 설명하면요. 위쪽에 보니까 34조라는 거 보입니까? 34조 어디 있습니까? 여기 34조 있죠? 자 34조 받은 거 메뉴에 동그라미 쳤어요. 34조 34조는 아래쪽에 가니까 요거 안전관리자 교육 받은 거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받은 사람들 넣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법 따라서 법이 있으면 밑에 내용들이 추가로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바로 이제 무슨 일 하는지 봅시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니까 그죠? 자 무슨 일 할까요?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도 있고 건설 현장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죠. 건설 현장에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이 소방계획서라는 것은 건설 현장에는 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양식이 또 다시 만들어질 예정이죠. 그죠? 그리고 임시소방시설 중요한 것들 이렇게 체크하세요. 건설 현장의 소방계획서, 임시소방시설, 그리고 공사 진행 단계별로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그죠?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초기 대응대, 화기 취급 감독 허가 관리, 그죠?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 고시하는 업무들. 이렇게 보세요. 되겠습니까? 메뉴에다가 퇴근 이렇게 적었을 때. 집에는 가야지. 적고 가야 되겠네 생각으로 퇴근.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죠. 보고 맨 아래쪽에 3항에는요. 이 소방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는 26조부터 28조까지를 따라라 이렇게. 밑에는 뭐 신고하고 의무조항이 있고 명령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죠? 지금 4페이지 프린트에 나와 있는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별표를 이제는 5개쯤 해놓을게요. 5개. 별표 5개예요. 별표 5 쳤는데 5가 뭐지? 또 물으시면 안 돼. 여기서 네모 치놉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네모 하나 치놓을까요?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물 이렇게.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물이 요 네모예요, 여러분. 공항철도, 도시철도, 항만, 그죠? 또 초고층, 문화재, 그리고 전통시장 500개 점포, 그죠?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석유 비축시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산업기술, 기술단지, 그죠? 천연가스, 그리고 지하구, 대통령로 정하는 건 발전소에 이런 형태, 그리고 백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있는 관계인은 줄 쳐놓으세요. 많이 중요한 내용이네요.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화보는 벌써 소방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기관으로 확정을 받았어요. 잘 빠르더라고.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이러한 대상은 무조건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점검에는 또 다르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합시다. 자, 진단 범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진단 연도,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 그죠? 훈련하고 자체 점검은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비가 훨씬 비싸질 거예요. 전문적인 집단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뭐가 좀 다릅니까? 이렇게 보면, 점검업체가 있죠.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관리업자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관리업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진단기관이죠. 진단기관.
대규모는 진단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 진단기관을 안 하면 못 받아요. 이 사람이 규모가 있는데 대규모는 못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이 전공업체가 진단기관처럼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물량이 엄청 많고 하는 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지금 공항, 철도 이런 쪽 있죠. 지하철부터 해서 이런 쪽은 전부 다 진단기관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점검업체에서 받는 자체 점검을 2번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소방훈련이나 자체 점검을 받은 걸로 가늠하는 거죠. 당연연도에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진단기관 똑같이 제출합니다. 4항에 보면 동그라미 4 제출하고 그죠? 그리고 보수 보강을 명할 수가 있어요. 서류 보니까 당연히 이건 점검의 결과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밀 누설하지 말아요. 자, 그 밑에 진단기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진단기관에 대한 지정. 여기에 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기준을 만족하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 합니다. 정도만 보고 갑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한 2개 정도는 외우고 가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29조하고 41조 정도는 꼭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으로 보고 갈게요. 그 다음으로 보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잠시 끊었다가